러너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다는 그 정강이 통증, 경골 피로골절 때문에 한동안 달리질 못하고 계셨군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특히 우리가 거의 상식처럼 알고 있던 RIC 요법 있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휴식, 얼음찜질, 압박, 거상. 그게 이제 더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네. 이제는 피스 앤 러브라는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거든요. 심지어 그 RIC 요법을 처음 만든 의사 본인이 2014년에 자기 조언을 철회했다고 하니까 와, 이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. 얼음찜질이랑 완전한 휴식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할 수도 있다니? 그렇죠. 염증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의 일부잖아요. 자료를 보면 얼음찜질이 그 치유에 꼭 필요한 IGF-1 같은 호르몬 분비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어요. 아, 호르몬 분비를요? 네. 그래서 나온 게 바로 피스 앤 러브 접근법입니다. 부상 직후에는 피스, 그러니까 보호, 거상, 소염제 회피 이런 원칙들로 몸의 자연 치유를 돕고요. 소염제도 피하라는 게 좀 의외네요. 네. 그리고 회복기에는 러브 원칙, 즉 부하를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운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회복을 강조하는 거죠. 방금 그 러브의 L이 부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 마음 급한 러너들은 이제 슬슬 뛰어도 되나? 하고 바로 생각할 것 같아요. 그쵸. 하지만 그 부하를 주기 전에 뭔가 명확한 기준들이 있겠죠. 물론입니다. 보내주신 NIH 리뷰 논문에 5가지 핵심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. 첫째, 최소 30분에서 45분 정도는 통증 없이 걸을 수 있어야 하고요. 둘째, 부상 부위를 이렇게 눌렀을 때 아픈 거, 그 압통이 사라져야 해요. 잠깐만요. 거기서 제가 흥미롭게 본 부분이 있었어요. 저위험 부위는 압통이 조금 남아있어도 복귀를 시작할 수 있다고요? 네,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. 예를 들어 경골 안쪽 같은 곳은 완전한 회복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가벼운 활동을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한발 뛰기 테스트 같은 기능 테스트 통과예요. 다치지 않은 쪽 다리 근력의 한 75에서 80% 수준까지는 회복해야 하고요. 넷째, 엑스레이 같은 염상의학적 증거는 고위험 부위에만 필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. 이게 진짜 핵심 같아요. 애초에 왜 다쳤는지 그 근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야 한다는 것. 정확합니다. 그게 해결 안 되면 결국 또 다치게 되니까요. 그렇죠. 자, 그럼 이 기준들을 다 통과했어요. 어떻게 다시 달려야 할까요? 흔히 주당 10% 이상 늘리지 마라 이 규칙을 생각하는데 최근 연구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. 아, 그 10% 룰이요? 네, 5,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니까 주간 총거리를 늘리는 건 부상이랑 큰 상관이 없었어요. 진짜 위험한 건 지난 한 달간 가장 길게 달렸던 거리에 비해서 한 번에 달리는 거리를 갑자기 10% 이상 확 늘리는 거였어요. 아, 그 얘기 들으니까 주말에 막 몰아서 장거리 뛰다가 다치는 제 주변 친구들이 딱 떠오르네요. 바로 그거죠. 그래서 처음엔 걷다 뛰다를 반복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. 30초, 60초 이렇게요. 뼈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건 거리 먼저, 속도는 나중에. 속도는 나중에. 네, 충분한 거리를 통증 없이 뛸 수 있게 된 다음에 속도를 높여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. 재발 방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료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플라이오메트리 운동이었어요. 점프나 홉 같은 운동이 그냥 달리는 것보다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신선하더라고요. 그렇죠. 회복 후반기에 통증 없는 범위 내에서 짧고 폭발적인 점프 훈련을 추가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. 물론 종아리나 엉덩이, 코어 같은 기본 근력 운동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. 특히 엉덩이 근육이 무릎 안정성에 결정적이에요. 자세나 신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. 발 중앙으로 착지하고 케이던스를 분당 170에서 180보로 유지하는 거예요. 신발은 뭐 안정환이 중립하니 이런 기능보다 그냥 내 발에 가장 편안한 신발이 최고라는 연구 결과가 참 와닿았어요. 결국 내 몸의 감각을 믿는 게 정답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이겠죠. 네,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부상 회복이라는 게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치유 과정을 이해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는 게 명확해지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살펴본 내용들이 다시 즐겁게 달리는데 좋은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.
뼈 부상 회복의 마지막 단계에서 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의 재활 계획에 점프 훈련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력 운동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면 당신의 재활 계획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?